안녕하세요. 직장인 실무 AI 활용 과정 이번 스텝 2에서는 AI 에이전트와 실무 API를 다룹니다. 지난 시간엔 프롬프트와 AI 환각을 배웠죠. 이번엔 그 AI가 실제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사무직이 바로 쓰는 API는 무엇인지 예시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얻어가는지 짚고 갈게요. 첫째,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합니다. 둘째, 사무직이 바로 쓰는 핵심 API 9가지와 각각의 기능을 살펴봅니다. 셋째, 이 API들을 엮어 자동화하되 계정과 보안, 검증까지 안전하게 쓰는 법을 봅니다. 지난 시간 배운 프롬프트와 환각을 떠올리며 출발하세요.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챗봇이 말로 답한다면 에이전트는 행동까지 하는 AI예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두뇌는 클로드나 GPT 같은 생성형 AI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는 API로 실제 작업을 처리하며 자율실행으로 여러 단계를 스스로 해냅니다. 한 가지 분명해야 할 점은 에이전트가 자율로 실행해도 최종 판단과 승인, 대외 발송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에이전트는 대신이 아니라 보조입니다. 에이전트는 4단계로 움직입니다. 첫째, 지시 이해, 둘째, 계획 수립, 셋째, API 호출, 넷째, 검증과 산출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 API로 호출하는 순간입니다. 에이전트가 실제로 일을 하는 지점이 바로 도구를 부르는 이 단계예요. API가 무엇인지 쉽게 짚을게요. API는 프로그램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약속된 창구예요. 정해진 방식으로 요청하면 결과를 돌려줍니다. 에이전트는 이 API를 통해 메일, 일정, 문서, 검색을 실제로 다뤄요. 그래서 API가 에이전트의 손과 발입니다. API 하나하나는 작은 기능이지만 여러 개를 엮으면 업무 전체가 자동화됩니다. 사무직이 바로 쓰는 핵심 API 9가지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요약과 작성, 번역은 외국어 문서, 문자 인식은 스캔본을 텍스트로 바꿉니다. 메일과 캘린더, 스프레드시트는 매일 쓰는 사무 도구를 자동으로 다루고 검색은 시장조사, 음성은 회의전사, 메신저 알림은 결과를 채팅으로 보내줍니다. 다 외울 필요 없이 내 반복 업무에 닿는 한두 개부터 시작하세요. API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정보를 읽고 만드는 3가지예요. 생성형 AI는 긴 메일이나 보고서를 요약하고 초안을 작성합니다. 번역은 외국어 메일이나 계약서를 자연스럽게 옮겨줘요. 문자 인식 OCR은 스캔본이나 사진 속 글자를 텍스트로 뽑아냅니다. 다만 번역과 요약, 인식 결과는 반드시 사람이 검증하세요. 특히 숫자나 고객 정보, 계약 문구는 원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다음은 매일 쓰는 사무도구를 다루는 3가지예요. 메일 API는 받은 메일을 분류 요약하고 회신까지 발송합니다. 캘린더 API는 일정 등록과 참석자 조율을 자동으로 해요. 스프레드시트 API는 표를 읽어 계산하고 시트에 다시 기록합니다. 내가 매일 열던 메일함과 캘린더, 엑셀을 에이전트가 대신 연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실제 발송과 일정 확정은 사람이 확인한 뒤 하세요. 마지막 3가지는 바깥 정보를 가져오고 결과를 전하는 API예요. 검색 데이터 API는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조회하고 음성 API는 회의 녹음을 글로 바꿔 자동 회의록을 만들며 메신저 알림 API는 결과를 채팅으로 보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의 내레이션도 음성 기술로 만든 거예요. 다만 검색 결과는 출처를 확인하고 녹취는 보안 등급을 확인한 뒤 쓰세요. 외부로 보내는 정보는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진짜 자동화는 API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엮을 때 나옵니다. 3가지 조합을 보세요. 주간 동향 보고는 검색으로 모으고 요약해 시트에 기록한 뒤 메일로 보냅니다. 회의 정리는 음성 전사부터 회의록, 캘린더 등록, 알림까지. 해외 메일은 수신, 번역, 회신 초안, 검토 후 발송이에요. API를 엮을 때 업무 전체가 자동화됩니다. 다만 각 단계의 결과와 최종 발송은 사람이 확인하세요. 첫 번째 조합을 단계로 풀어볼게요. 주간 동향 보고 자동화입니다. 수집은 검색 API로 키워드를 조회하고 요약은 생성형 AI가 핵심만 추리고 정리는 시트에 표로 기록하고 공유는 메일이나 메신저로 발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두면 매주 반복하던 일이 한 번 실행으로 끝나요. 사람은 검토와 결정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같은 AI나 API라도 개인 계정이냐, 회사가 승인한 기업용 계정이냐에 따라 데이터 처리가 다릅니다. 개인용 계정은 설정이나 커넥터에 따라 데이터 처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업무 자료나 키를 넣으면 위험해요. 주요 사업자는 기업용 제품에서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이것도 기본값이라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 계약과 관리자 설정에 따라 다르니 업무에는 회사가 승인한 계정만 쓰고 애매하면 보안부서에 확인하세요. API와 AI를 쓸 때
그대로 넣으면 안 되는 자료를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계약거래 원문, 인사노무 자료, 비공개 예상 경영 자료, 그리고 시스템 정보입니다. 특히 API 키와 비밀번호, 접속 토큰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자동화 코드에 키를 쓸 때도 코드에 직접 적지 말고 환경 변수로 관리하고 AI 채팅창에는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비공개 회의록과 녹취, 감사, 소송, 인사 자료도 금지입니다. 도입할 때 꼭 챙길 4가지예요. 첫째, 인증키 보안. 키가 유출되면 권한을 통째로 빼앗기니 환경 변수에 보관합니다. 둘째, 결과 검증. 수치와 출처, 최신성을 대조해요. 셋째, 권한 범위. 꼭 필요한 자료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넷째, 비용과 한도. 사용량과 요금제를 미리 확인하세요. 그리고 결제, 계약, 인사, 자금 집행은 AI가 단독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람이 책임지고 승인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4단계면 됩니다. 매주 반복하는 작은 업무를 하나 고르고 그 일에 닿는 API를 한두 개 찾고 회사 계정으로 한 단계부터 작게 자동화해봅니다. 그리고 결과를 검증한 뒤 다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두세요. 한 업무를 루틴으로 만들면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두뇌와 도구, 자율 실행의 결합이지만 최종 판단과 승인은 사람이 합니다. 핵심 API 9가지를 기억하고 자동화의 힘은 여러 개를 엮을 때 나온다는 점, 그리고 회사 승인 계정과 입력 금지 자료, 키 보안을 꼭 지키세요. API는 에이전트의 손발입니다. 내 업무에 닿는 API 하나부터 시작하되 결제, 계약, 자금, 집행은 끝까지 사람이 책임집니다. 다음 스텝 3에서는 이 도구들로 실제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하는지 도구 선택과 실전 사례를 다룹니다. 수고하셨습니다.